안녕하세요. 휴림로봇 투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손 슈퍼개미 범프로고요. 자, 휴림로봇은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요, 여러분들 휴림 로봇만 하락을 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로봇 산업만 하락한 것도 아니고요. 삼성전자도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빠졌고요. 보시면은 삼성전자 개파락 발생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나와줬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빠졌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빠졌습니다. 하이닉스도 거래량을 동반을 시키면서 7.8%라는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그죠? 하락세가 나왔고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또 하락세,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는 하락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림 로봇이 결국에는 개인별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휴림 로봇에서 어디 자리를 봐야 된다? 바닥 자리가 어디가 될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회복이 되기만 한다면 그럼 다시 한 번 더 어디를 향해서 우선은 앞에 있는 고점 라인 7,830원 돌파는요. 사실은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 구간은 결국에는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림 로봇 지금 자리에서 자, 많이 빠지고 있지만 힘내서 올라가 보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댓글로 힘이라고 여러분들 댓글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요. 일단은 우리가 셧다운이 종료가 됐어요.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야, 이제는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희망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셧다운 해제 이후에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 키옥시아발 반도체 업황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는 모습들로 인해서 이 미국 증시가 또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이 대가는 또 다른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연결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백악관 NEC 위원장이 10월 보고서가 발표되었더라도 가계조사의 한계로 인해서 실업률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12월 FOMC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들이 입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눌러주는 모습들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후퇴가 되는 모습들이 좀 더 시장에 안 좋게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60%에서 몇 퍼센트로 51%로 좀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좀 호재성들이 나올까 했지만 오히려 안 좋은 쪽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은 나오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휴림 로봇이 아래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 속인데 자, 주봉상의 움직임을 볼게요. 주봉상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을 동반하는 시점부터 해서 고점 찍고 나서 지금 2주 연속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죠? 2주 연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나갑니다. 바로 거래량의 유무를 봐야 돼요. 거래량. 근데 이 거래량 유무를 봤을 때 여기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11월 3일 이때부터 저번 주는 거래량이 좀 동반된 하락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거래량은 어떤 거래량이다? 하락할 때의 거래량이 아니라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아니에요. 올라갔을 때의 거래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11월 3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11월 3일부터 해서 3일 동안 뭐가 나왔다? 상승분이 나왔다. 상승분이 나올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걸 볼 수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봉상에서의 이 거래량도 결국에는 상승으로서 올라가는 거래량이다. 그러면 상승으로 거래했던 거래량들이 있고 하방으로 빠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긴 했지만 이 하방으로 빠지는 거래량이 시장에 대한 이 추림 로봇에 대한 추세를 꺾는 그런 하락분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조금은 힘든 구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건전한 조정은 몇 퍼센트요? 38.2%의 되돌림 또는 61.8%의 되돌림이 나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1.8%의 되돌림이 나온다. 5,000원짜리가 되겠죠. 그리고 12동 평균선도 올라오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 가격 구간 안에서 기술적 반등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언제?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조정에 대한 구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달린 상태로 추세는 유지는 시켜주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래도 자리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1 이평선은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시장들이 조금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휴림로봇도 월봉상으로 5,500원이라는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휴림로봇이 지금부터 찬찬히 시장이 회복함과 동시에 여기서 바닥자리만 만들어줘도요,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들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림로봇은 지금 좀 힘차게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있어야지만 힘차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힘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영상을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여러분들 이 세 개의 시간 중에서 랜덤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에 봄에 맞춰서 좀 급하게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요 매일매일 시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제 영상이 화면에 뜰 수 있으니까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은 뭐라고요? 우리 휴림로봇 힘내서 올라가보자 힘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휴림로봇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유, 일단은 로봇의 대장주 원익홀딩스가 아직까지 굳건하다라는 겁니다. 원익홀딩스는 반도체, AI, 로봇 모두 섹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주게 되면 원익홀딩스도 올라가주고, 로봇 산업이 크게 움직이면은 같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엔 누굴 따라가는 경향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원익홀딩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휴림 로봇 먼저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의 주가 보세요. 고점들 높아지고 저점들이 높아지는 추세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추세 상단 자리를 거래량을 동반을 시키면서 뚫어 올렸습니다. 뚫어 올리고 나서 뭐에 걸렸어요? 투자 경고 종목 이후에 해제가 되는 시점까지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투자 경고 종목을 해제가 되고 나서 시장이 안 좋아져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 원익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도요,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에요. 고점들 높아지고 저점들 높아지고 있는 이 추세를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었다고요. 원익홀딩스도. 그러다가 추세 상단 자리를 거래량을 동반을 시키면서 뚫어 올려줬고, 여기입니다. 바로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여기에서 뭐가 걸렸냐면 추세 상단을 뚫어 올린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을 해제를 시키고 바로 상한가 30% 그리고 다음날 2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이 나와줬다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휴림 로봇이 하필이면은 시장에 밀리기 때문에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오지 못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잠시 하락세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들어왔던 물량들이 나간 흔적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거는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5년 안에 여러분들 성장률이 몇 퍼센트? 69.7%. 69.7%의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갈 거다라는 그러한 시장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 산업의 전망이 여러분들 69.7%예요.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휴일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뭐로 올라가요? 재료로 올라가요. 이슈. 단기적인 호재성 이슈가 발동이 됐을 때 단기간에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월봉상의 움직임 보세요. 지금 이 차트 우리가 월봉으로만 봐도 어때요? 오른쪽 위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 급락, 그죠?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계속 급등 급락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서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로봇에 대한 호재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한 번에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로봇 산업에 대한 호재건들, 그죠? 산업 성장률이 69.7%의 성장률을 보여주게 되면은 결국 누구랑 계약건이 뭐가 나왔네, 누구랑 어떻게 공급 계약을 하고 있네, 누구랑 뭐가 출시가 되었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된다? 빵빵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휴림 로봇은 쭉쭉쭉쭉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휴림 로봇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로봇 산업이 살아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이 살아있는 가운데 로봇 섹터들의 방향성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료들 어디랑 뭐가 출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뭐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매일 영상에서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일 영상을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구독을 눌러주셔야겠죠?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되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여러분들 힘내라고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내년에 옵티머스를 공개를 한다라고 나왔죠. 핵심은 뭐다? 로봇 손이다라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뭐를 해주고 있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을 출시를 하고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3세대 옵티머스를 내년 초에 공개를 하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하고, 그리고 네이버도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를 하고 나서 테스트 과정에 있는 상태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뭐 해주고 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뭐 해줬죠? 네, 맞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현대차 공장에 투입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대기업들도 지금 로봇 쪽에 대한 투자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고, 국외에서도 해외에서 테슬라가 로봇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로봇이 빈곤을 없앤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로봇의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스크가 보유한 이 테슬라가 그냥 동네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손꼽는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테슬라가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들도 로봇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AI 로보틱스로 세계 경제 100배 성장을 예측을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로 지속 가능한 풍요 시대 선언을 하고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투자를 강하게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의 규모를 점점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상태다? 초단계다. 초입기 단계. 초입 구간이에요. 초입 구간. 자, 초입 구간인 만큼 지금 휴림 로봇이 변동성 보여주면서 내려왔죠. 다시 올라간다고요. 지금 휴림 로봇은 이 상승분이 얼만큼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137%의 상승분 나왔죠. 근데요. 이 상승분 이후에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61.8% 되돌림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면 5,000원인데, 자, 3차 파동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5,000원 그 이상부터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137%의 1차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3차 파동은 몇 퍼센트? 137%보다는 높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못해도. 그러면 자 보세요. 5,000원에서부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100%만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몇 프로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근데 지금 우리 휴림 로봇의 역사적 신고가 얼마예요? 12,325원이죠. 그죠? 12,325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37%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슈팅분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시장이 회복을 할 수 있는가?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가? 두 번째, 회복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로봇주들의 수급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다시 들어오겠죠. 다시 들어오면서 올라갈 거예요. 왜? 결국 지금 시장은 반도체와 로봇이 시장을 주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로봇을 위주로 수급들이 가장 먼저 쏠리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로봇주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호재 기사들이 마구마구 터질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악재가 발생이 되면요, 안 좋은 기사들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터지면서 나와요. 근데
시장이 회복을 하잖아요. 사이클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부터는 이 호재 기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탄력을 붙으면서 올라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지금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하고 있죠. 삼성도 출시하죠. 다 뭐 해주고 있어요?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호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우리는 바닥자리만 보면 돼요. 바닥자리. 어디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신다면 우리가 올라간 자리, 지금 자리에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들어온 물량만큼 나간 흔적이 있다 없다 없다요. 월봉만 보더라도 뭐예요? 강한 거래량 동반 시키면서 올라왔죠. 그죠? 보세요. 이날부터 보시면 돼요. 25년도부터 볼까요? 25년도부터 봤을 때 자, 올라오는 구간에 거래량 동반 시키면서 계속 들어왔죠. 그죠?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오는 구간에서 돈이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려온다 한들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로봇 산업은 계속해서 호재로서 산업은 사이클이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69.7%의 어마어마한 로봇 산업 성장률을 바탕으로 추진력을 붙이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너무 흔들린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셔서 제 영상을 매일매일 시청을 해주신다면 제 영상만 보시더라도 아 이거 뭐큰 문제는 없겠구나 큰 문제는 없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애질리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는 모습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도요. 그죠? 엔비디아도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 로봇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피지컬 AI. 그죠? 피지컬 AI를 위해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를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CES 2025에서 이제는 피지컬 AI에 대한 언급들도 가져가 줬기 때문에 결국엔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로봇에는 반도체가 1000개 정도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랑 로봇은 함께 움직이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반도체가 여러분들 지금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수요가 넘쳐나요. 수요가 넘치는 상황 속에서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은 그런 거고 좋은 상태죠. 근데 시장 분위기는 데이터에 대한 부족들, 그죠? 고용 보고서 발표, 뭐 이런 거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라 이 리스크들만 해소가 되면 여러분 다시 자금들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린로버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내가 너무 걱정된다 하시면은 구독 눌러 주셔 가지고 영상 매일매일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우리 휴림로봇 힘내라." 힘이라고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올려 드릴 거예요. 매일 올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영상 보셔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힘내라." 힘이라고 여러분들 댓글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